1958년 봄 다시 국회의원 선거철이 돌아왔다. 그러나 나는 고향 목포에서 출마할 수가 없었다. 이미 민주당의 정중섭 씨가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직을 밀어내고 나설 수는 없었다. 나름대로 궁리하고 당 수뇌부와 상의한 끝에 휴전선 근처의 강원도 인제에서 출마하기로 했다. 인제는 한국전쟁이 끝난 후 남쪽에 편입된 지역이었다. 나에게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타향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군인과 군속 그 가족이 유권자의 80%를 넘는다는 점이었다. 그 당시는 부재자 투표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군인들은 모두 근무지에서 투표를 했다. 당시 군은 야당을 지지하고 있었다. 자유당 정권과 함께 군대도 부패했음을 병사들은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여 세상을 바꿔줄 것을 원했다. 당시 많은 병사들은 전투와 관계없는 자빌에 시달렸다. 나무를 베고 숯을 구워 시중에 팔기도 했다. 입대해서 숨만 굽다 제대한 사람도 있었다. 부당한 처우와 인권 유리는 다반사였다. 썩은 사회를 보며 새 세상을 꿈꾸지 않는다면 젊은이가 아닐 것이다. 병사들은 자연야당을 지지했다. 당시에는 지역감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던 시절이었다. 출마하려면 먼저 등록을 해야 했다. 신청서를 냈을 때 경쟁 상대인 자유당 후보는 이미 등록을 마쳤다. 후보 등록에는 100명 이상 선거인의 추천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이중 추천은 허용되지 않았다. 만약 선거인이 두 후보를 함께 추천했다면 먼저 것은 인정되지만 나중의 추천서는 무효였다. 그래서 행여 중복 추천이 있을까봐 130명의 추천 서명을 받아 놓았다. 그러고도 만일의 사태를 우려하여 130명이 서명날이 난 추천 용지를 3통씩 작성하여 나와 다른 2명이 나눠서 지니고 있었다. 도중에 추천서를 빼앗기는 등의 돌발 상황에 대비한 것이었다. 이렇듯 각별하게 대비를 했던 것은 자유당이 재집권을 위해 부정선거를 획책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미 그런 기미는 곳곳에서 감지되었다. 후보 등록을 하기도 전에 정부와 여당은 야당 후보와 당원들 그리고 유권자들을 협박하고 매수했다. 그들의 부정선거 수법은 몇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대담해지고 교묘해졌다. 나는 자유당 후보에 이어 별탈 없이 2번째로 인제 군청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쳤다. 그래도 행여 몰라 선관위 관계자에게 상대 후보를 추천한 사람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다. 중복 추천이 있는가 알아볼 요량이었다. 그러자 그는 날이 저물었으니 내일 알려주겠다면서 내가 지켜보는 앞에서 추천서 일체를 금고에 집어넣었다. 미심쩍은 구석이 없지 않았지만 일단 물러나와 거리에 선거 포스터를 붙이고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그런데 다음 날 가장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선관위에서 등록이 무효 처리되었다는 연락을 해온 것이었다. 나와 자유당 후보를 중복 추천한 사람이 70명을 넘었다고 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날 밤 그들은 나를 탈락시키기 위해 바삐 움직였다. 우선 금고 안에 있는 추천서를 꺼내 추천자들을 알아낸 후 다시 그들을 찾아가 자유당 후보를 추천토록 했다. 중복 추천자로 둔갑시켜 버린 것이었다. 군청 내무과장이 주동하고 경찰이 도왔다. 할 수 없이 새로 추천을 받아야 했다. 등록 마감까지는 딱 하루가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일은 쉽지 않았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데다 후보 등록을 방해하려는
자유당의 서슬이 허랬기 때문이다. 그래도 사람들을 찾아가야 했다. 유권자들을 방문해서 억울하고도 다급한 사정을 호소했다. 그런데 어느 집이건 도장이 없었다. 이장들이 집집마다 돌면서 비료 배급에 필요하다며 주민들이 인감도장을 몽땅 거둬가 버렸다. 추천 날인을 하려 해도 도장이 없었다. 할 수 없이 지금은 인감이 없지만 김대중 후보를 추천한다. 김 후보 측이 도장을 새겨 날인해도 무방하다. 는 문서를 만들어 손도장을 찍게 했다. 하지만 난감한 일이 또 생겼다. 도장을 새기려 도장 가게에 들르자 도장을 새길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이 이미 손을 써놨기 때문이었다. 마감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기에 누구라도 어떻게 해서든 도장을 새겨야 했다. 가장 빨리 도장을 새길 수 있는 재료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호박꼭지였다. 묵은 호박꼭지를 모았다. 선거운동원들이 둘러앉아 호박의 이름을 새겼다. 인주를 묻혀 찍으니 도장은 도장이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정치사에 기록된 유명한 호박꼭지 도장이 탄생했다. 우리는 다시 추천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등록 서류일체를 다시 제출하자 자유당 후보 측에서는 깜짝 놀랐다. 그래도 그들은 그대로 물러서지 않았다. 서류 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는 등 시비를 걸었다. 그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김창윤 씨가 맡고 있었다. 그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소정의 양식을 제대로 갖추었으니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 지역 등기소 소장으로 평소 품성이 보다 지역 사회 신망이 높은 편이었다. 또 등기소는 소속이 사법부라서 권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스러운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자유당 측의 사주를 받은 다른 선관위원은 추천자 전원의 도장을 가져와야 한다고 우겼다. 나는 따졌다. 절차가 적법하고 내용도 하자가 없으니 등록은 당연히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장만이 내 편을 들었을 뿐 선관위원 모두가 짜고서 나를 공박했다. 그러다가 위원장까지도 몰아세웠다. 김 위원장도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천자 전원의 도장을 가져오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시 내가 고함을 질렀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도장을 문제 삼아 부정 여부를 조사한다는 것은 엄연한 월권입니다. 이는 사법 당국의 권한입니다. 선관위는 형식적 요건만 갖춰져 있으면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도장의 유효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문제입니다. 일대군의 선관위가 판단하고 간섭할 일이 아닙니다. 사실 나중에 대법원에서 선거 무효 판결이 났을 때 대법관은 내가 말한 것과 똑같은 이유를 들어서 등록 취소는 부당하다고 했다. 고성이 오간 그때 다음날 결론을 내기로 했다. 서럽고 분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아내는 말없이 그런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아내에게 결코 부당한 처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내가 말했다. 옳은 길이면 당신의 길이면 목숨 걸고 싸우세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다면 자식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 말고 당당하게 나가세요. 장부의 뜻을 펴세요.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했건만 할 말을 찾지 못했다. 이제는 나에게도 낯선 곳인데 아내에겐 오죽 생소할까? 그런데도 아내는 태어냈고 내게 힘과 용기를 북돋고 있었다. 봄밤은 깊어갔고 가끔씩 산새 소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이제는 산 높고 골 깊은 오지였다. 숙소로 잡은 하숙방에서 우리 부부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